그것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되는지를 봤었어. 그러니까 네, 오늘은 국어의 날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골고루 공부가 돼서 분배가 되고 있는지를 봤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는지, 대충 국어 2시간 이거는 제가 지적을 했었고 뭘 한 거야 도대체? 국어를 뭘 한 거야? 책을 읽었어? 이렇게 썼는데 그거 말고 비문학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인문 하나,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비문학, 그다음에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뭐 소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화해서 썼는지, 그러면 양이 보이잖아. 얼마나 했구나, 지문은 몇 지문 정도 풀었구나, 영어는 단어 외우고 수능 특강 몇 개를 풀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잖아. 그래서 양을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에 시간도 체크를 하면 좋은 게, 내가 예를 들어 비문학 세 지문을 풀고 오답하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공부 계획을 나중에 짤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밀도가 들어가는 공부가 들어갈 때는 계획 자체를 잡을 수가 없죠. 내가 이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니까 가방 이만큼 다 싸고 들어갔는데 2개 딸랑 하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말고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어야 계획도 나중에 더 좀 밀도 있게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했죠. 얘는 요 정도는 요만큼의 시간이 들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들 게 아닌데 왜 공부가 요거밖에 안 나왔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시간이 요거밖에 안 걸렸지? 오답을 대충 안 했나?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했죠. 문제점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오답을 하고 지나간 거야? 이 시간 안에 오답이 다 가능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에 풀었다고 하는데 푼 것만 돼 있어. 오답은 도대체 언제 하니? 월요일날 푼 거 같은데 왜 수요일까지 오답이 없지? 오답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되면 뭐 답만 확인했어요 라든가, 틀린 것만 봤어요. 보기만 하면 어떡해? 다시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적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지적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대충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잘했어, 엉덩이 팡팡 이걸로 끝나지만, 저는 다 그렇게 좀 별로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뻥을 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시간만 확인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다 보니까 이거 보고, 그리고 약간 점심시간에 약간 시간이 비었어. 재수생인데 분명히 오전에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공부가 들어갔어. 나 10시면 수학 푸는 시간 아니니? 그쵸. 국어 시간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리고 10시부터 공부했는데 왜 4시부터 7시까지 회식했어?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공부를 시작해서 저녁에 일찍 끝내고 나 4시간을 보내는 건 상관없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건 공부 리듬이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험한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아 그때 뭐 병원 갔어요 라든가, 그것도 써라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짤 때도 내가 놀 시간을 다 넣어서 짰으면 좋겠다. 융통성이. 그리고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너무 이상적인 계획을 짜놓고 맞아요. 그것과 현실의 괴리가 생겨서 굉장히 괴로워서 포기하죠. 선생님 저는 도저히 플래너 이거는 어차피 짜봤자 제가 지키지도 않아서. 그럼 애초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사실 그것도 시간 재는 게 제일 현실적이죠. 내가 국어를 이렇게 한 지문 할 때마다 이만큼 걸려. 그럼 그만큼 걸리가 미리 짜.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은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아 이만큼 걸리고 이만큼 걸리고 끝나나 집에 하루 이거밖에 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차라리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시간을 통으로 비워라. 왜요? 너 어차피 월화에 네가 원하는 거 다 못 들어가고 밀리잖아. 수요일날 밀리는 걸 해야지. 목금도 공부하고 토요일날 역시 또 밀린 공부를 또 하면 이게 원활하게 굴러가니까 네가 내적인 괴로움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단절 생긴 걸 그렇게 잡아준다는 거. 아니면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마찬가지. 월요일 화요일 외우고 수요일날 누적해서 월화 외웠던 거 다시 테스트 보고, 목금 외우고 다시 토요일날 목금 외웠던 거 누적해 테스트 보고, 일요일날은 일주일치 한꺼번에 테스트 본다든지. 영어 단어 자꾸 한 번 외우고 까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주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플래너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내용이 충실하게 잘 들어갔는지. 대부분 플래너 강의라고 하면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목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그렇게까지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애들은. 그쵸. 사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안 보냈는데 뭐 주간 월간 이게 어떻게 나와. 그쵸. 근데 네네네네. 마음속으로는 인강을 몇 회도 하겠다, 누구 강의를 듣겠다, 뉴런을 보겠다 이러다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국어 인강이나 사탐 인강을 완강을 하겠다. 사탐 인강 한 30강이 40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되게 하루에 한 2-3개씩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일주일에 한 뭐 3-4개씩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애들은 몇 개씩 들어요 라고 하는데, 너가 현실적으로 인강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 번이야? 를 생각 안 하죠. 라고 했을 때 2개는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3개는 그럼 듣자. 주말에 하나만 더 들어. 3개를 들으면 달력 펴놓고 계산해보면 내가 대충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3개씩만 3개 이렇게 어쩌고 하다 보니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야. 아 내가 적어도 이때는 끝나. 넉넉 잡아도 여기 이때는 끝나. 그럼 끝나는 날짜를 저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날까지 끝낸다라고 서로 공유가 돼야지 덜 밀리죠. 근데 그 끝나는 날짜가 계산되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언젠간 다 듣겠지. 그럼 한 학기 내내 끝나도 못 들어요. 그리고 이미 결제 기간이 끝나서 못 듣죠. 선생님 어떡하죠? 제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거 밤을 셀까요? 그래서 인강도 들었으면 인강 듣는 것도 저는 체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했었어요. 대면에서 어디 했어? 이번에 여기 들었고 필기도 이렇게 했어요. 물어봐도 돼? 그러면 이제 복습 안 하는 애들은 또 바로 걸리는 거죠. 그쵸. 나 물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대답이 나면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대답 못하면 야 복습 안 하고 들으면 이것도 인강 또 들어야 되는데 너 그쵸. 시간 남아 도니? 다신 들을 수도 없어 이 인강을 이란 생각으로 뇌에 새겨. 언제 또 듣고 앉았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로 머리에 새기고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늘 내가 인강 들었어요? 자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어제 들었던 인강 내용 정리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시간 틈틈이 계속 복습해요. 다시 그날 밤에 인강 또 들어요.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정리. 그날 하루에 틈틈이 복습.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인강 듣고 복습하는 시간 일주일에 가져야죠. 반드시 그 시간도 넣어서 공부 시간에 넣어야죠. 근데 복습하지 않고 진도를 빼고 있다? 아무리 또 해야 된다. 하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번 훑어서 그냥 완강의 목표야. 다 한 번 들었어요. 그냥 들은 거잖아. 들었는데 그걸 왜 네가 했다고 생각해? 문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손도 못 대거든. 와 선생님 장난 당연하지. 우리 천재가 아닌데 그걸 누적해서 복습을 했었어야지. 인강에 대한 수강 전략도 같이 짜는 거군요. 같이 짜고 저는 복습은 안 해온 친구들은 아예 마라톤 문제부터 붙여서 네가 이번 주에 들은 게 세계 인강인데 세계 인강에 걸리는 그 문제까지 풀어와. 그래야 이제 문제 집중도랑 같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눈에 매주 보여요. 신기하게. 그러면 성실하게 매일 인강 하나씩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마라톤 문제 검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이제 인강을 한 번 다 들었어. 두 번째 인강 필요한 거 들으면서 이제 마라톤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하면서 문제 푸는 작업을 했는데 매일 2시간 반씩 한 챕터씩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딱 한 달 반이면 끝나요. 근데 그 친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한테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집을 갖고 와서 했든 안 했든 검사를 맡았고 못했으면 저 자기 변명. 이번 주 정말 너무 하기 싫어. 선생님 다음 주에 더 많이 그랬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노출. 대부분 진짜 안 하는 친구들은 회피해서 선생님 다음 주에 가져올게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아니 무조건 와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건 그 친구의 힘이 되게 컸던 거죠. 회피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와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정도의 길을 갔던 것이 전략이 훨씬 좋았던 거죠. 어렵네요. 근데 어렵다는 게 혼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들 플래너만 있으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혼자 점검을 하고 혼자서 이제 과목별 문제까지 진단하면 그건 먼저 아예 다 안에 있나? 뭐냐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안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이제 누군가 공인된 약속을 하게 되면 이건 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심플해요.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자꾸 꾀를 쓰다 보니 복잡해지는 건데 결론을 했을 때 서로 마음이 편하거든요. 걔도 내적 갈등이 안 생기고 사실 되게 심플해요. 오늘 해야 될 양을 오늘 하면 되는 건데 오늘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넘기니까 문제인 거죠. 선생님 이거는 다 못했는데 내일 하려고요. 내일이 어디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 오늘 공부는 오늘 공부고 내일 공부는 내일 공부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공부는 오늘 끝내야지. 왜? 내일은 내일 공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있지만 신기한 게 참 이 문만 나가면 무슨 자기장이 있는지 그렇죠. 오늘 뭐 목적부터 시작해서 날아가는지 그랬습니다. 그럼 플래너를 매개로 행동 계획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같이 보는 역할을 했던 거죠. 동기까지 같이. 근데 그게 약속이 잘 순행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피드백할 때 좋은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큰 동기부여가 또 돼서 요새 너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한다. 어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냐면 플래너 속에 이미 자기 삶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드러나죠. 충만함, 여유. 저 요새 되게 열심히 사는 거 같아요. 저 되게 잘하지 않아요? 잘해. 말할 게 없어. 너무 잘해. 최고야. 기분 어때? 사실 더 좋아요. 공부하기 전보다 더 좋아요. 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인간은 원래 이래. 본능에 충실했을 때 행복하지 않아. 그쵸. 지금 이렇게 내가 뭔가 해냈을 때 성취감이 훨씬 큰 거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참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플래너가 필요한 사람은 잘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의미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플래너에 너무 발목을 잡히다 보니 내가 시간적인 압박을 너무 갖는 거야. 이미 10시간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10시간의 공부가 되기 전에 시간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할 건 다 끝났어. 그럼 강박감이 드는 거죠. 내가 공부 오늘 덜한 것 같은데 뭘 더 채워야 되나? 아니 시간이 왜 8시간밖에 안 지났지? 그게 오히려 어느 순간 이렇게 비효율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결과에 끌려다니고 있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는 다른 친구. 너는 그냥 오늘 해야 될 것만 리스트만 적어. 했고 안 했고만 해. OXX 세모 뭐 대신에 그거를 OX에서 세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했으면 언제 할 건지도 짜서 목요일날 3교시에 하겠다. 얘는 못한 거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30분 동안 반드시 끝내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한 구애는 받지 않으면서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는 거니까 일단 해야 될 건 다 끝나고 되고 대신 거기서 구분은 해야지. 국어, 영어, 탐구 뭐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잘 들어갈 수 있게 체크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을 땐 또 그런 압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마다 약간 다른 처방이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플래너의 양식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야 아이들이 맞을 수 있게끔 네네. 어떤 아이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되 어떤 네. 아이들은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쓰면 사실 너무 좋지만 그 하는 거 까먹었다 그럴 수 있죠. 시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상관없다. 네가 했던 것만 써놓으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결국은 그것도 경험인 것 같아. 내가 해봐야 나한테 맞는 양식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확실히 썼을 때 시각화되고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기 때문에 실천력은 훨씬 강해지는 건 진짜 맞아. 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 내가 언젠가 해야지 사람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계속 까먹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플래너 쓰는 것도 수업 시간에 옆에 놔두고 하라 그러거든요. 왜? 수업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이따 빈 공간 생길 때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맞다. 사탕 못 답해서 까먹었다. 그거 그때 빨리 써놔야 될 거 아니야. 플래너에다가. 내가 이거 챙겨서 해야 되는데 까먹고 안 했네. 그런 용도로 써놓으라는 거죠. 공부할 때 문득 생각나는 거. 그리고 가끔 예상하지 못했던 자습이 생겼을 때 대부분 애들은 뭐 해야 되지? 근데 그것 또한 이미 플래너에 들어가 있으면 또는 그걸 땡겨서 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공부가 내가 계획 짠 그 시간에 밀도 있게 쫙 픽스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만큼 걸려서 할 거라고 했지만 오늘 유난히 오래 걸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여러 번 봐야 돼. 인강 다 돌려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밀리게 되는데 그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옆에 메모지나 플래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단서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는 계속 그걸 옆에 놔두고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것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겠네. 잠깐만 이거 그럼 좀 적어놨다가 내가 이거 언제 정리할지 좀 한번 시간을 좀 내봐야겠다라든지 그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몰입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문득문득 언젠가 생각나겠지 그런 건 없다. 항상 우리 공부가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100% 양이 부족해. 근데 그 빠져있는 게 뭔지 본인만 아는데 그걸 본인이 챙기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잡아줄 수가 없죠. 네가 뭘 못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기에 사실은 본인이 더 집중해서 챙길 수 있도록 습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